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행 개인 회생 절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방식을 중심으로 최욱한 법무사님이 채무자회생법 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몇 시간에 몇 번 나눠서 한번 차분하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전반에 대해서 또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문제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특히 배우자 재산과 관련돼서 요즘 말이 많죠. 파산에도 마찬가지고 개인회생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결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이제 뭐 서론은 결국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외국에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이 어렵죠.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는 다른 도산제도와 함께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근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오늘과 같은 신용사회 구조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몰락할 수가 있죠. 뭐 잘 나가는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 의사, 변호사, 그렇죠? 뭐 회계사, 공무원, 어느 하나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뭐 보증을 잘못 쓰거나, 그렇죠? 기업이 뭐 순간적인 경제 위기가 오거나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새 출발을 하면서 개인 각자가 속한 경제 공동체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일어나가는 제도라는 인식.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면책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의 청산 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 전국적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관한 논의가 뒤에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부부 재산제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가족법의 이론인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부 재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재산 계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상속 얘기했죠.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제도가 상속 재산 파산하고 한정승인 플러스 상속 재산 파산이 결합된 제도가 있죠. 근데 재산 분리는 이용된다 그랬나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재산 계약은 왜 결혼 전에, 자, 우리가 앞으로 내가 집을 살면 집은 내 거고, 그 다음에 각자 뭐 버는 거는 각자의 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너 명의로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호텔은 누구 거고, 이걸 미리 다 정해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재산 계약을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구경 못했고, 예전에 2003년도가 4년도에 오세오닷컴이라는 라디오 광고에서 이 부부재산, 그 어떤 로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재산 계약을 젊은 층 위주로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 전에 이걸 재산 계약을 하도록 뭐 좀 자문 광고도 하고 했었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식 규정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부 별산제가 확립돼 있죠. 부부 별산제에서는 특유 재산은 각자의 재산이고요. 대표적인 게 요즘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부세. 이게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보십시오. 배우자가 2분의 1, 2분의 1 돼 있다. 배우자 나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 각각 90만 원, 80만 원. 종부세 작년 12월에 나왔죠. 있는 분들은.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별로 안 나왔습니다. 세대별로 합산을 했어요. 가구당, 세대당 12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9억이 넘으면 부과한다. 근데 불합리하다. 그렇죠? 내 재산도 아닌데, 공유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위헌 판결이 받았습니다. 네, 부부별산제에 반하죠. 그래서 공유재산은 누구에게 분명한지 아닌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고,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부부간의 재산은 투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해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뭐 볼 거 없고요. 미국도 영국도 다 원칙은 별산제입니다. 세계 각적으로. 다만 특이한 게 불란서하고 러시아는 공동재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는 별산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만 내부적 공유설, 대외적으로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명의자를 권리자로 보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유다. 그 다음에 완전 공동재설, 공유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법원도 부부 별산제를 도입을 하고, 우리나라가 90년에 재산분할 제도가 이혼해서 도입됐죠. 그래서 쌍방으로 협력을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할 대상으로 이제 고려하지 말고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 별산제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예전에는 개인 파산, 회사 정리,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다 개별 단행법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통합한 거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년 3월 1일 법률 2006년 4월 1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도 생겼죠. 2017년 3월 2일. 이제 만 5년 꽉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연도별 건수를 보면 개인회생이 전국적으로 줄고 있어요. 이렇게 9만 건. 지금은 6만 건. 서울은 17,000건에서 12,000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건 서울이 18.8%, 약간 20%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개인 파산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좀 늘고 있나요? 서울만 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줄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오히려 8%.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채권자들이 지금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급 유예해주고,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지급 유예, 그쵸? 각종 뭐 세금도 유예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대출도 많이 해주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급격하게 늘지는 않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돌려막기가 힘든 한계 기업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으로 급속하게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은 처리가 늦어가고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접수한 사건이 아직 개시도 안 된 겁니다. 이 논문을 쓸 시점이 지금 12월이거든요. 1년 지났고, 그렇죠? 1년 4개월 지났는데 뭐 개시도 안 하고 있어요. 개시 결정. 이게 뭐 아무리 재택근무 원인이 된다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하죠, 이거는. 그렇죠?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뭐 어떻게 부산 사건인가요? 아주 호통을 쳤죠. 이것도 법원 내부에서도 기준이 달라요. 65세 이상만, 65세 이상의 어떤
재산이 없는 사람만 피부양자로 하는데 뭐 법원별로 이게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면책 절차에서도 직권으로 면책을 안 해줍니다. 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완제하고 면책 신청을 해야지 그때서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책 결정이 지연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에 그때부터 이제 등록되거든요. 5년간 특수정보로.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해제가 지연되겠죠. 면책돼야지 그게 특수정보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 5년이 지나야지 다시 개인회생으로 면책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죠. 5년 내에 하면 어떻습니까? 기각사유죠. 개인회생에선. 법인의 파산에서는,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고 개인회생에서는 기각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청산가치 보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